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상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네,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이 이보진 신라호텔 회장을 향해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것이 눈의 특징인데, 자, 21억 원 냈어야 될 인지대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10,000원밖에 안 냈다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남성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입니다. 자, 손수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틀 차이로 21억을 절약했다?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을 때는 네. 그 돈에 비례하는 액수의 인지대를 내야 됩니다. 인지대가 뭐냐면 네. 재판을 법원에서 받기 위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1억을 청구할 때, 10억을 청구할 때, 100억을 청구할 때 네. 인지대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특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정액으로 그런 네. 그 청구액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재산분할 청구는 10,000원의 인지대만 내면 됐는데요. 네. 그러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바뀐 게 언제냐면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올해 7월 1일에 바뀌었는데요. 네. 바뀐 내용은 다른 그 청구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역시 청구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인지대를 많이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무재 고문이 제기한 그 재산분할액이 청구액이 무려 1조 2천억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인지대가 무려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인지대, 즉 법원에 내는 재판 수수료만 해도 21억 원을 냈어야 되는데요. 네. 이무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이죠. 법이 바뀌기 전에 이틀 전인 6월 29일에 이제 그 재산분할 청구를 함으로써 21억 원이 아닌 기존 법에 따른 10,000원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법률적 전문가가 조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한참 전에 예고됐으니까. 그래서 네. 기다리다가 법이 바뀌기 이틀 전에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한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재산 분할 요구액이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반씩 나눠갖자라고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부진 씨의 재산이 2조 4천억쯤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부진 사장 재산 상당히 많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99% 이상이 주식으로 좀 알려져 있고 아하. 삼성물산, 삼성 SDS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네. 계산을 해보면 삼성물산 1조 2천억, 1조 3천억 원에 가깝고요. 네, 여기 삼성물산 주가 저희가 1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제일 높았을 작년 아니죠.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9월경입니다. 예, 작년 9월 최근 1일 1년간 기준으로 보면 삼성물산 주식만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만 주가가 좀 빠져 있군요. 예. 그때 비해서는 좀 빠져 있는데 삼성 SDS 역시 가장 높았을 때를 계산을 해보면 1조 원에 가깝고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4천억 원, 한 절반 정도, 지금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소 1조 7천에서 3조.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한 2조 안팎의 돈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 일단요. 이제 그 재산 분할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재산 분할할 때 기준이랄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 전에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 거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혼 전에 한쪽에서 취득한 후에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온 재산의 유지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그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진 사장이 결혼하기 전부터 증여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던 주식이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 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무재 고문이 기여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그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 그리고 또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무재 고문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이거를 따지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그 정도까지잖아요. 자, 미국의 포브스 잡지는 이제 2조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 저희가 기사를 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뭘 따져서 이걸 나누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과연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어떤 게 있느냐. 전체 재산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분할 대상 재산이 그 중에 어떤 것인지 여부를 두 번째로 가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무재 고문이 혼인 기간 동안에 이 재산의 유지와 형성과 어떤 증식에 기여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으로 그 기여도가 몇 %인지를 따져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무재고문이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법원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배우자, 즉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다 조사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의 그런 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받아들여지면 네. 법원에서 그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이 다 그걸 조사할 능력이 되는 겁니까? 다 되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제 그 회신을 하고요. 또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 또 주식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게 신용카드, 심지어 개인적인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네. 계좌 거래 내역까지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무재 고문 측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무재 고문이 그걸 가지고 본 다음에 저희가 몰랐던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부진 사장 측에는 굉장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꼭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이 절차를 부담스러워해서 결국은 그 중간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요. 2월 달 있었던 이무재 상임고문의 발언 저희가 이제 법원 앞에서 했던 얘기 저희가 맨 첫머리에 들려드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5개월 전인데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초반에 이혼 소송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혼 소송이라는 게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고문에게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금까지는 며칠 네. 전까지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주장은 뭐냐면 이부진 사장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무재 고문에게 혼인 네. 파탄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 즉 이무재 고문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무재 고문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혼하기 싫습니다. 라고만 네. 했지 이부진 사장에게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항소심 과정에서도 여러 그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법전 대리인이 사임을 하고 또 흘러가는 걸 보니까 패소 확률이 그래도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승소, 즉 이혼을 이제 하지 않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네. 따라서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자. 그리고 또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조정 네. 절차를 원만히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뒤에서는 원만히 끝낼 수 있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법원이 다 따져가지고 얼마씩 나눠 가지시라 하는 것보다는 막 후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삼성과에 있기도 있었잖아요. 삼성과의 그 이혼 소송이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임세령 상무인데요. 2009년이죠. 네. 결혼 11년 만에 이혼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2월 11일 날 임세령 상무가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그 일주일 만인 2월 18일 날 합의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법정까지 가지도 않은 거죠. 네네.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양측의 합의를 잘 했는 건데 그 액수가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세간에서는 한 수천억 원, 최소 수천억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올 초부터 이혼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1조 2천억 원대 재산 분할 소송까지 이어지는 장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뀐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도 많이 바뀐 것 같은 것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회부 이성호 차장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른 패널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